1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프로토콜이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에 프로토콜 해놓고 통신규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프로토콜이 꼭 그 통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이 되고 그냥 규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했을 때 통신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통신규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뭐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고 원래는 뭐 외교상에서의 뭐 의전, 의례, 뭐 절차 이런 용어였어요. 통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그런 단어였던 거죠. 외교라는 거는 뭐 몇백 년 전에도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는 항상 있어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그 이전에 고려, 뭐 신라, 백제 다 그 시절에도 뭐 이웃 국가 간의 외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왕과 왕이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제 뭔가 서로 만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얻고 뭐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 그죠? 3국의 대통령이 뭐 회담을 했잖아요. 뭐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가서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캐주얼하게 야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무엇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이냐 그걸 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회의를 몇 개를 하고 또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또 정상이 이제 그 국가로 미국으로 가면 맞이는 어떻게 하고 각종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절차나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약속이 돼야 되는 사전에 비행기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해서 뭐 그런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뭘 하겠다는 발표부터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절대 없고 모든 것들이 사전에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복장도 어떤 색상의 복장을 입고 어떤 색상의 타이를 한다. 뭐 회담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뭐 만찬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 건배는 뭐 누가 제일 먼저 뭐 하고 건배사는 누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자리엔 누가 앉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규약,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통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람이 하는 외교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통신은 특히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종 사용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금 아까 본 이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케이블도 들어가고 뭐 네트워크 장비도 어딘가에 중간에 들어가 있겠죠? 다 뭐예요? 시스템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 동작은 상당히 기계적이죠. 어떻게 보면.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임의적인 동작이 없이 다 정해진 대로만 돌게 돼 있죠. 그죠? 다 똑같이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것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실은. 프로그램이 상황에 따라서 그걸 임기응변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물론 이게 이제 AI가 더 발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전부 AI화 되면 그때 가서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임기응변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절차가. 여기 뭐가 들어오면 어떤 처리를 하고 그 결과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통신 과정이 상호 간에 미리 규정된 그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호 간에 약속한 규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B라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그럽시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 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A 학생이 이제 PC에 앉아서 크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띄워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강의 기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었어요. 그죠? 그 과정에 다양한 프로토콜이 이제 개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쪼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강의 계획서죠. 그죠? 여기에 이제 엑셀 강의 계획서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게 목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냐?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엑셀 강의 계획서다.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이냐? 그걸 크게 두 단계로 보면 일단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요구하고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절차적인 관점.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내가 요청하고 그것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들. 이런 것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실제 움직이는 과정.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얘한테 나는 이재설 교수님의 통신 프로토콜 강의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라고 얘한테 알리고 얘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서 네가 원하는 게 이재설 교수님의 통신 프로토콜 강의 계획서구나 그걸 줄게 하고 이렇게 주는지 그러한 관점에서의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김성윤 학생이 요청하는 강의 계획서를 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가 어쨌든 여기에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방금 아까 얘기한 거는 어쨌든 여기로 전달이 됐다는 가정하에 얘가 그거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이 엑셀 파일을 김성윤 학생한테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강의 계획서를 달라는 요청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 전달이 돼야 되고 또 이 서버가 엑셀 파일을 김성윤 학생한테 줘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또는 뭐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죠. 서비스를 뭐 이용하는 관점, 프로토콜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그 서비스를 위한 뭔가 정보의 그 이동 관점. 그럼 컨텐츠를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컨텐츠냐, 컨텐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다 약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그런 포맷, 컨텐츠의 포맷.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메시지들.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저쪽에서 그거를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또 규정이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도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산다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4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4살짜리 동생은 사실 없을 가능성이 크고 조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4살짜리 동생한테 편의점 가서 물건 사오라고 하면 제대로 사올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뭐 물건을 산다는 개념부터가 없단 말이죠. 그런 어린아이들은. 결국은 그 어린아이는 그 프로토콜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면서 그런 프로토콜을 익힌 거고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또 요즘은 거의 안 가고 온라인으로 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는 과정 또는 출금을 하는 과정 또는 계좌를 개설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절차들이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렇게나 가서 뭐 내 계좌 내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물건 사러 가서도 그냥 집어서 나오면 안 되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뭔가 다 절차가 있죠. 약속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철커덩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사전 약속.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거나 아니면 은행 가서 뭘 하는 거나 전부 서로 간에 뭔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걸 하고 그런 주고받는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 신분증을 주세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죠. 또는 스타 땡땡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해도 물론 요즘은 그 뭐 사이렌 오더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서 할 때도 뭐 직원하고 뭔가 프로토콜이 있죠. 그렇죠? 주문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런 것들이 다 컨텐츠, 서비스에 따라서 다 통일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절차. 그 서비스별로 다 그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컨텐츠 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벌여야 되는 일련의 절차라든가 그 컨텐츠의 내용, 컨텐츠의 표현 또 뭐
그걸 주고받기 위한 메시지의 종류, 주고받는 절차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이 돼 있다. 그리고 그러면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이동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주고받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학교의 서버 사이에 그냥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수많은 장치들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하고도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실제 이동을 하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이 정보가 이동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뒤면 또 연휴를 맞이하겠죠? 즐거운 추석 연휴. 마침 임시 공휴일까지 생겨가지고 연휴가 늘어났어요. 옛날만큼은 덜 모이긴 합니다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 추석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은 또는 아버님의 어머님의 고향은 저기 부산 해운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명절 때마다 해운대 놀러 가고. 어쨌든 그 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뭐 뿅 날라가지고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야죠. 물론 많은 경우에 이미 그 길을 다 습득하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길 찾기부터 시작이죠. 길 찾기부터 해서 그 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죠. 그러면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해운대를 가려고 한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우천을 알면 서울역에 가야 돼요. 서울역. 거기도 어디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뿅 하고 서울역을 갈 수는 없잖아. 버스 정류장이. 그쵸. 일단 버스 정류장에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버스 정류장이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동 관점에서 처리해야 될 거죠. 그것을 판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죠.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요? 걸어가야죠. 그렇죠?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튼튼한 두 다리와 또 신발이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맨발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 다 까지고 몸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내 두 다리의 그 튼튼한 근육을 믿고 그게 안 돼 있으면 걸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한 입원을 한 석 달 정도 한번 해서 꼼짝없이 누워보세요.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못 걸어요. 근육이 다 풀려서. 그러니까 그런 사전 준비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런 일상생활이 된다는 것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필요한 조건들이 무수한 조건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통신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한 어떤 그 절차 또는 미리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찍어야 돼. 버스에 세운 다음에. 어떤 버스를 타야 되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만. 그렇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는 것을 판단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했지만 기계가 그걸 알고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걔한테 또 알려줘야지. 기계에다 입력을 해줘야지. 서울역이라고 목적지를 찍었을 때 몇 번을 타라 하는 것을 그 기계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줘. 그러면 이제 160번을 타야 된다는 건 알았어. 기계가 나한테 그걸 알려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뭘 해야 되죠? 160번이 오기까지 기다려야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 버스나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160번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160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타야 되는데 그냥 타면 되나요? 160번은 나 혼자 탈까요? 혹시? 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다고 그래봐요.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돌진? 줄 서서 타야 돼요. 그렇죠? 줄을 서서 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란 말이죠. 통신도 다 그래요.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버스를 타면 이제 정류장마다 이게 내릴 정류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죠. 띵동 어디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네. 띵동 어디입니다. 그럼 여기 아니네. 띵동 서울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야 되겠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통신에서도 네트워크에서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즉 내가 다른 걸 갈아타야 될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동 관점에서. 그러면 거기서 내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서울역까지 걸어가야죠. 그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 택시가 서울역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걸어가는 수밖에 없지. 걸어서 플랫폼까지 또 가야죠. 물론 무조건 가면 안 되고 표를 또 사야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결국은 내가 해운대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그럼 나는 해운대에 갔다 하면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잖아요. 컨텐츠도 내가 서버에서 강의 기획서를 가져와서 본다. 그게 목표죠. 그걸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벌이는데, 그것이 내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뭐 몇 번 클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강의 기획서 클릭하면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절차를 하는 것과 내가 절차를 수행하는 것과 내가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나대로 하고 정보는 정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 물론 내가 이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오겠지만 그 오는 과정은 어떻게 오는지는 사실 내가 정보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아요. 내부적으로 그것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토콜들도 크게 보면 그런 정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로토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 안내를 내가 뭐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또는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는 어떠한 정보든, 이게 뭐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 그림 파일이든 동영상 파일이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기 가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든 동영상을 가져오든 아니면 뭐 실행 파일을 가져오든 컨텐츠는 다르지만 그 컨텐츠가 움직이는 절차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컨텐츠를 뭘 받느냐는 그쪽과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컨텐츠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그것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의 과정에 똑같은 곳에 접속을 하면서 이제 프로토콜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구축해 놓은 서비스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 브라우저에서 http://www.btcinfo.net 노트패드에다가 좀 붙여놓겠습니다. 뭘 했는지. 브라우저에서 접속한 곳은 www.btcinfo.net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접속을 하니 이와 같은 페이지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접속한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www.btcinfo.net이라고 하는 서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이름은 뭘 가리킬까? 저 이름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www.btcinfo.net이라는 저 이름이 무슨 용도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거 말고 이 클래스에 접속을 하면 뭐라고 나와요? 거기엔 또 다른 게 나오죠? 그게 뭘까요? 주소.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근데 뭘로 돼 있어요? 다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물론 요즘은 다국어로 다 가능해요. 한글로도 되고요. 뭐 중국어로도 되고 아랍어로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영어가 익숙해서 많은 경우에 영어를 쓰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뭐점 한국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본 적 있나요, 혹시? 우선 네, 여기 있다. 여기는 한글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니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군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변환된 결과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해도 접속이 돼요. 어쨌든 자, 이것이 어떤 그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들의 주소다. 근데 원래 주소는 아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IP 주소라 했죠. 인터넷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IP라고, 즉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했고, 그 인터넷 사용되는 주소가 IP 주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접속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주소가 필요해요. 그 진짜 주소는 저렇게 영어나 한글이나 저렇게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는 원래는 이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속에 의하면, IP 주소는 뭐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은 버전 4고요. IP 버전 4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32비트의 이진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 접속을 할 때는 저러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도 같으냐면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에서 전화를 할 때 누구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전화를 하나요? 010 뭐 이렇게 입력해요? 저장돼 있는 주소로 그래서 뭐 김무식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찾아서 누르죠.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사실은 김무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를 할 수는 없어. 뭘로 해야 돼? 그 김무식의 이름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 주소창에 실제 쓰는 것은 저런 알파벳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저렇게 입력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걸 IP 주소로 알아내지? IP 주소는 이진수 32비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도 뭐 하나의 프로토콜로 정의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저 주소창에다가 저렇게 뭐 www.dtinfo.net 또는 뭐 eclass.동양.h.kr 뭐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것을 알아채고 브라우저가 그것을 IP 주소로 바꾸기 위한 과정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따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www.dtcinfo.net 이러한 이름으로 된 주소를 이것을 도메인 네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다시 그것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즉 여러분들이 주소록에서 이름을 검색해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듯이 물론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전화를 걸겠지만 그것도 물론 저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으로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조회. 근데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 내장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소록을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저 이름들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따로 저장하는 서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그래요. 이런 조회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이거를 도메인 네임 서버, DNS라고 그래요. 줄여서 도메인 네임 서버, DNS 서버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입력된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서 다시 그걸 가져와서 IP 주소로 브라우저가 접속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름을 네임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준다 하는 것도 다 어떤 절차가 있어서 약속대로 그 절차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 CMD 창 열 수 있죠. 터미널. 여러분들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터미널에서 열기. 오케이?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